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저는 LG전자 일한 법인장으로 한 5년, 그다음에 현재 있는 가전업체에서 한 3년 반, 사업총괄 한 3년 반, 이렇게 8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귀국을 했고요. 오늘 제가 한국 중소기업의 이러한 시장 진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가 경험했던 업계가 가전 쪽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타 산업 분야에는 이제 100%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이란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회 요인으로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이제 석유 저장량이 이제 많은 국가이고요. 가스 저장량도 세계 2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 한국이 한 19위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8,700만 명. 거의 뭐 터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35세 미만, 굉장히 소비층이 젊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상당히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1년, 지금도 한 연간 한 1200만 대 정도 휴대폰이 팔리고 있는데, 중동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고요. 또 대형 TV하고 고급 양문형 냉장고의 그 수요가 중동에서 가장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에 대해서는 중국산 대비 가격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아, 동남아나 다른 중동에서 한류 붐이 일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그 한류의 붐이 일었던 시장이고, 터키, 제 경험에서는 터키 이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친근한 감정을 갖고 있는 친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역에 있어서 결제 물류 시스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돼 있고, 이로 인해서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이 좀 고착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자구책으로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제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저항 경제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입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전체 수출 교역의 40% 이상이 이제 원유 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경제 제재로 원유 수출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갈수록 빈부격차도 확대가 되고 있고, 실업률도 사실 한 2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그 종교사회다 보니까 정치사회적 갈등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히잡 시위도 이러한 갈등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런 시장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구층이 상당히 젊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소비자의 IT 및 신기능,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또 IT 친화적인 시장이고 또 IT 친화적인 소비 행태를 소비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층이 젊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정부가 중국 경제의 일종의 이제 모방 정책으로 자국 중심의 독립된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방된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부분도 이러한 IT 친화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커머스가 핵심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소비자한테 원산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 일본, 독일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고려 가치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우수한 국가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국산에 대한 원산지 프리미엄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보다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기업이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다 하면은 다소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안에 교역을 하실 때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교역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비자의 구매 어떤 특성을 보면은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 북구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유럽과의 교류가 빈번하고 경제, 사회, 역사적으로도 이제 유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디자인 품질, 특히 외관 품질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케팅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보면은 가족 중심의 사회이고, 또 하나는 퍼블릭 인포메이션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효과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구전 효과의 핵심이 되는 브랜드와 품질이 상당히 중요한 구매 요소로 되어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종교 국가다 보니까 여성을 광고 모델로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마케팅 활동에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폐쇄된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은 화려한 디자인, 화려한 컬러를 선호하는 게 타 시장 대비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란의 이제 주요 무역 현황을 좀 보면은요, 주요 수출품은 뭐 당연히 원유가스,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품은 현지 생산을 위한 기계류, 중간재, 그리고 화학 원재료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에 따라서 수출 수입 모두 중국의 비중이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터키,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주변국들하고의 교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중국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18% 정도 되는데 이 18% 내에는 한국이나 유럽 기업들처럼 경제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기업들이 두바이를 통한 중개 모역이 이 18%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이제 한국과 거래를 하던 이러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선을, 그러니까 수입선을 중국 업체로 바꾼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현지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한 3년 반 동안 대부분의 구매를 이제 중국 업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 업체, 이러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국 업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란과의 직거래를 경제 제재를 우려해서 전면 중단한 업체들인데 뭐 대부분 제가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전업체인 하이얼,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판매하는 꺼리, 그다음에 이제 샤오미 이런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이란과의 거래를 두바이를 통한 거래조차도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 리스크를 안고도 직거래를 계속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TCL 이런 업체를 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가전업체들, 저희가 알고 있는 가전업체들은 미들 컴퍼니, 제3자를 통한 이제 간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회사들이 나서지 않고 중간에 브로커나 이제 미들 컴퍼니를 쓰면서 공식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중견기업들,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두바이를 통한 중개 모역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물론 뭐 장점은 한국 기업, 한국 제품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보통 한 20% 이상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일하던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들을 합니다. 제가 여기 빠른 소통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 저희 뭐 카카오톡처럼 중국의 그 카카오톡인 그 위챗에 단톡방을 만들면은 이제 공급선의 영업 마케팅, 개발, 생산, 그다음에 품질까지 전부 단톡방에 들어와서 그 단톡방 안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보통 제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밤 11시, 12시에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도 회신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액티브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뭐 품질은 당연히 좀 떨어지고요. 어려운 점은 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뭐 빈번한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계약 위반을 하는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이 아니고 글로벌 컴퍼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TCL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도 이러한 계약 위반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 부품 공급이라든지 사업 품질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구매선을 바꾼 이러한 업체들이 한국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국 업체와 거래를 희망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항 경제 정책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 규제는 3단계로 수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업이 수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가격과 수량 그리고 전체 금액을 상공부에 등록을 하고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이제 식품의약품이나 이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 허가가 나고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쪽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수입 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수입 허가가 나더라도 외환 당국으로부터 수입 대금, 구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외환 할당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버틀넥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에서는 비록 수입 허가가 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자국 생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아이템 그리고 시장 내에 수요 공급 상황을 보고 공급이 부족한 아이템 중심으로 외환 할당에 이제 우선순위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수입 허가를 받고도 몇 달씩 외환 할당을 기다리는 경우도 뭐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허가를 받고 외환을 할당 받아서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통관 단계에서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세관은 또 상공부하고 외환당국과는 다른 또 기준을 가지고 이 통관 허가를 줍니다. 현재 보면은 뭐 식품의약품이나 소제품 장비 쪽은 큰 어려움 없이 통관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필수 소비재라 하더라도 현재 CKD 생산이나 SKD 생산의 경우 통관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러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수입을 할 경우에 즉 이러한 외환 당국으로부터 외환 할당을 받지 않고 자기 자금을 가지고 수입을 할 경우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공급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수입 허가를 받고 외환 할당을 받는 과정에 자기 자금을 가지고 수입을 진행하는 게 많은데 외환 할당이 안 돼서 또 늦어져서 통관에서 3개월, 4개월, 뭐 심지어는 1년 가까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구매와 수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익 규제 현황은 이제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아이템으로 보면은 이제 사치품에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순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 형태로 보면은 완제품에서 반제품, 그다음에 조립 부품,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순으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와 식품의약품의 현지 조립 부품, 현지 조립을 위한 부품, 그다음에 소제품 장비 쪽은 현재도 큰 무리 없이 수입 허가와 외환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치품의 필수 소비재의 완제품 쪽은 수입 허가가 전면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템이 필수 소비재고 어떤 아이템이 이제 사치품이냐는 기준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을 했던 가전 분야만 하더라도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생산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란 정부에서 현지 SKD 생산을 위해서 이러한 업체들 계속 푸시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현지 생산을 하는 업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휴대폰은 뭐 식품의약품에 준해서 완제품에 대한 조건부 수입 허가를 주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중에서 필수 소비재, 더운 날씨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로 분류가 돼서 반제품, SKD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입 허가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제품 SKD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 허가나 외환 할당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수입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러한 업체와 교육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교육하고자 하는 아이템, 상품이나 부품이 현지에서 어떤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부품인지, 제품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라는 시장에 진출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또 이란 정부가 자구책으로 수입 통제를 현재와 같이 강화할 때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교육 대상 아이템들은 뭐 소재 부품,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의 원재료들은 큰 무리 없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류하고 결제는 제3국을 우회, 특히 이제 두바이, 오만, 터키 쪽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제도 역시 제3국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기업 측면에서의 과제라 하면은 현지의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통 주문을 받을 때 뭐 20%에서 50% 정도 선수금을 받고 반드시 선적 전에 나머지 잔금을 받고 선적을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제재 대상 아이템인지, 그리고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런 업체가 제재 대상 업체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한일한협회나 한일한상공회에서 그리고 코트라를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이란 내부의 경제 체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또 상당 기간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1단계 교육 대상 아이템 플러스 한국 업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은 지금도 뭐 조립 부품이나 필수 소비재, 중간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2단계가 되면은 CKD나 필수 소비재, 중간재 교육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물류는 뭐 당연히 이러한 선사를 통해서 직수출하고 직물류가 가능할 것이고요. 물비용도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결제는 과거와 같이 이제 원화 결제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기업 측면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원화 결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급 보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보통 BL, 선적 후에 BL이 발행돼야만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시플로우 상황을 봤을 때 결제 리드 타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지 업체들이 한국 업체와 거래를 할 때 독점 계약을 이제 요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페널티 조항을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 거래 계약 조건도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보시고 특히 독점 계약은 거래선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제재도 해제가 되고 수입 통제도 이제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교육 대상은 2단계에 추가로 장비, 생산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부와 이러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 제휴와 합작 투자 쪽입니다. 현지 투자죠. 물류와 결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특히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하고 거래를 할 때, 특히 이제 기술 지원 합작 투자 시에는 로열티, 그 다음에 현지에서 발생한 투자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사전에 충분히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바이에 이러한 전문 한인 로펌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로펌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기술 지원 합작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완제품보다는 조립 부품 중심으로, CKD 조립 부품 중심으로,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사업 계획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분야에 계신 업체들은 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